찍어 나갔네요. 아직 다 못 하시는 분. 다 했어요? 하나 더 있는데? 다들 못 하시죠? 됐어요? 아, 지우? 지우 다 하고? 좀 검사 좀 해볼게요. 자. 잠깐만. 보자. 잠깐만 주세요. 이거 완전 친구 조금 더 틀렸어요. 인텐드만 맞고 어떻게 돼요? 아, 바꿔 쓴 거예요? 아. 잘 봤습니다. 일단은 리뷰를 좀 간단하게 할게요. 여러분 채점하시면서 보셔도 됩니다. 오늘은 페널티 대상자가 있네요. 있어요? 네, 있어요. 오늘 일단 지난번까지 했었던 동명사를 좀 빠르게 리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관계대명사 진도를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볼게요. 동명사 기본 개념. 자, 준동사의 한 종류로서 이제 동사를 명사로 바꾼 거죠. 그래서 우리말로 이제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고, 또는 뭐뭐 하기 이렇게 해석이 되죠. 형태는 동사의 ing를 붙인 형태다. 자, 동명사의 이제 기본 형태는 이제 알다시피 ing 뭐뭐 하는 것으로 쓰고요. 부정형은 앞에다가 not 또는 never 붙여주면 됩니다.
수동형과 완료형 같은 경우는 수동형은 비동사의 이제 PP 그리고 동명사 ing를 합쳐서 만드는 겁니다. 이거 헷갈리는 분을 위해서 좀 잠깐 짧게 팁을 드리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이렇게 합쳐지는 형태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합쳐지는 형태는요. 일단 형태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제가 반대로 말했네. 시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형태가 나오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제 여기에서 여기 ing라는 이제 이 형태와 그리고 비동사의 pp라는 이 형태가 만나서 얘가 합쳐서 being pp가 되는 거고 완료형 같은 경우를 보면은 완료는 시제잖아요. 시제 have pp라는 시제잖아. 이거에다가 수동태라는 거는 형태죠. 형태 비동사의 pp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완료형 수동태가 되는 거고 지금 여기에서는 완료 시제 동명사니까 시제 have pp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동명사라는 녀석 ing가 결합돼서 having pp라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할 때는 수동태는 이제 당연히 뭔가가 되는 것이고 완료형은 이제 그 이전 시제를 나타내기 때문에 뭔가를 했던 것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죠. 자, 동명사의 의미상주어를 좀 까먹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일단 의미상주어라는 거의 개념이 뭐였냐? 준동사의 주어를 의미상주어라 불렀었어요. 준동사의 주어. 우리가 의미상주어라는 말만 들으면은 자꾸 머릿속에 투부정사만 생각을 하는데 투부정사가 아니고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분사 이런 것들을 묶어서 우리가 준동사라 부르죠. 준동사의 주어를 의미상주어라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투부정사의 경우에는 의미상주어를 쓸 때 for 목적격이나 of의 목적격이나 아니면 심지어 그냥 목적격을 쓰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자 동명사의 경우에는 의미상주어를 어떻게 쓰냐 두 가지가 있었죠. 소유격과 목적격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써는 거예요. 자 그다음 넘어가서 네 번째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비교하는 건데 자 얘네들은요 외울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시험엔 안 나와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하지만 외울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 영작을 위해서 그런 거죠. 영작을 위해서. 그래서 투부정사만 목적으로 받는 거, 동명사만 목적으로 받는 거, 그리고 둘 다 되는 거, 둘 다 되지만 의미가 다른 거. 이거는 암기에 해당되는 거니까 제가 딱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동명사를 이용한 구문. 이것들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해석을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해석 위주로 테스트를 냈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 것들이 있죠. 이 used 시리즈에서 나온 것들, 그리고 cannot help ing에서 나온 것들, 그리고 여기 start 목적어 from ing에서 나온 것들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표현들은 또 고등부까지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다 알고 계셔야 돼서 이렇게 좀 테스트를 냈습니다. 자, 그래서 가볍게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자, 우리는 바로 이제 관계대명사 파트를 들어갈 건데 관계대명사 파트는 제가 좀 필기할 게 많아요. 필기할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좀 필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책에다가 필기할 공간이 부족할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하셨던 것처럼요. 노트에다가 좀 필기를 해주시면 좋겠다. 자, 그래서 교재와 어떤 필기할 거를 다 꺼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채점하는 거 멈추고 다 꺼내주세요. 다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번에 이제 제가 그 절 관련 어법 해갖고 완수불명 개념을 한번 설명드렸었어요. 그래서 일단 그거는 제가 이제 관계대명사에 대한 게 다 이제 마무리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 오늘은 이제 본격적인 관계대명사 관련 한번 개념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요. 파트가 되게 많아요. 필기할 것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노트나 이런 걸 좀 잘 준비해서 거기다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볼까요? 관계대명사. 자, 우선은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이 관계대명사라는 녀석의 개념부터 알아야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일단 개념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제가 관계대명사 개념을 쓸 때는요, 항상 네 가지를 써요. 네 가지. 그래서 하나씩 알아볼게요. 첫 번째,
일단 관계대명사라는 거의 용어 뜻을 먼저 알아야겠죠. 용어. 자, 관계대명사는요. 관계라는 말과 대명사라는 말이 합쳐져서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 말 뜻을 한번 더 정리해 볼게요. 여기에 관계라는 말이 있어요. 관계. 얘들아, 관계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저 녀석과 어떤 녀석의 관련성을 말하는 거죠. 관련성, 관계성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녀석이 있고 어떤 녀석이 있으면 이 둘의 관련성이 어떠냐. 이게 관계라는 뜻이잖아요. 자, 즉 관계라는 건요. 어떤 녀석과 어떤 녀석을 연결 지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관계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왜냐하면 둘 간의 연결성, 연관성, 관련성,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다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관계라는 건 곧 무슨 뜻이냐? 연결이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야. 연결한다. 그래서 자, 그럼 우리가 영문법에서 어떤 녀석과 어떤 녀석을 연결해 주는 게 누구죠?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나요? 네, 접속사죠, 접속사. 그래서 여기서 연결이라는 건 곧 무엇이다? 접속사를 뜻하는 말이에요. 접속사. 됐어? 자, 그래서 결론을 말하자면 관계대명사라는 건 결국 무엇이다? 접속사와 대명사가 결합된 형태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봐봐. 제가 좀 미리 말하면 이 관계대명사는요 가성비 탑 문법이거든요.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녀석이에요. 얘가 이 가성비가 좋다는 게 뭐냐면 자 봅시다. 여기서 접속사가 있고 대명사가 있는데 각각 하는 역할들이 있어요. 접속사와 대명사는 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가 아래다 써볼게요. 접속사가 하는 역할이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 자 한 가지는 제가 얘기했죠. 바로 뭡니까?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준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접속사가 하는 역할이 하나 더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살짝 말했던 건데 혹시 아는 사람 있으세요? 지난 시간에 내가 살짝 얘기했어. 접속사가 하는 역할 연결해 준다 말고 하나 더. 자 연결해 주는 애의 대표는요 이런 애들이죠. and, but, or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연결해 주는 말이고 걔네 말고 딴 애들도 있잖아. 예를 들면 that, when, as, while, before, after, until 등등등. 이런 애들도 접속사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네 하는 역할은 어떤 거? 미안해 못 들었어. 수식이랑은 좀 달라요. 수식은 아니고요. 자, 얘네가 하는 공통적인 역할이 있어. 뭘까? 지난번에 했는데. 우리 지난번에 어떤 거 배웠었지? 우리 절 관련된 거 배웠잖아. 절. 그렇죠? 그래서 접속사가 하는 역할은 뭐냐? 절을 만드는 역할이다. 절을 만든다. 종속절을 이끄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절을 이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명사로 넘어갈게요. 여기는 3번으로 쓰겠습니다. 제가. 자, 대명사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명사를 대신하는 녀석을 우리가 대명사라고 하죠. 명사를 대신하는 거. 자,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 근데 대명사도 결국 명사예요. 결국 명사잖아. 이름에 써 있으니까. 따라서 문장에서는 무슨 역할을 하는가?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관계 대명사라는 거는요 한 단어예요. 한 단어인데 이 하나의 단어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고요, 절을 이끌고요, 명사를 대신하고요,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대신합니다. 이 한 단어가 4개 역할을 다 해요. 한 단어가 가성비 입장. 그래서 관계대명사를 많이 쓰는 거예요. 다시. 자, 관계대명사란 건 뭐다?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녀석인데 그럼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이 각각 뭐냐? 다시 한번. 접속사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고 절을 이끌어주고 대명사, 명사를 대신하고 주목보 역할을 한다.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관계대명사, 줄여서 관대라고 써볼게요. 그럼 이 단어 하나가 연결도 해주고 절도 이끌고 어떤 명사를 대신하고 얘 자체가 주목보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한 단어가 이걸 다 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라는 게 많이 쓰일 수밖에 없겠죠. 자,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2번.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관계대명사라는 거의 뭐 기본 개념이 이제 대충 알겠어. 자, 그러면 이 관계대명사라는 녀석에 대해서 여러분이 배워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어디에 써야 되냐라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 써야 되냐. 이걸 알아야겠죠. 영어는 자리가 중요하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중요하죠. 관계대명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요. 관계대명사만이 가진 특징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에서 뭘 알아볼 거냐면 관계대명사를 기준으로 앞에는 뭐가 오고 뒤에는 뭐가 오고 이런 거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앞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줄여서 반대라고 쓸게요. 자, 관계대명사의 앞에는 뭐가 오냐면요. 뭐가 올까요? 어떤 품사가 하나 오는데 어떤 품사가 올까? 동사? 동사 아니에요. 명사예요. 명사. 그럼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접근해보자. 왜 명사가 올까? 관계대명사 앞에는. 왜 명사가 올까? 우리가 지금 배운 거 안에 답이 있어요. 명사 대신. 그렇지. 얘가 명사를 대신하니까. 그렇지? 대명사잖아. 그럼 명사가 나와야 얘를 대신할 거 아니야. 맞죠? 자, 이때 우리가 이 앞에 붙은 명사에다가 이름을 딱 하나 붙여줬는데 뭔지 혹시 아세요? 네, 맞습니다. 선행사라고 불러요. 이때 명사를요. 그럼 혹시 이것도 알래나? 얘를 왜 선행사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앞에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맞아요. 먼저 행하는 말이란 뜻이에요. 먼저 왔잖아.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선행사라고 부릅니다. 착한 애가 아니고요. 그냥 먼저 나왔다. 자, 그래서 이 선행사, 즉 명사에는요. 종류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 사람인 것, 두 번째 사람이 아닌 것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람이냐 아니냐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보통 문법책을 보면은요 쌤이 이제 여러분 나이 정도 때 관계대명사 배울 때는 문법책에 뭐라고 나왔었냐면 사람이냐 사물이냐라고 나왔었어. 그렇게 나왔었거든.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학교쌤한테 물어봤어. 선생님 그러면 고양이는요? 고양이는 사람도 아니고 사물도 아니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한 대 맞았어요. 쓸데없는 질문 하지 말라고. 그래서 고등학교 됐을 때는 이제 어떻게 나오냐? 사람, 사물, 동물 이렇게 나오더라고. 사람, 사물, 동물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내가 또 물어봤죠. 고등학교 영어쌤한테. 선생님 그러면 이산화탄소는요? 사람도 아니고 사물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맞았습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 선행사를 구분할 때는요. 사람이냐 아니냐가 가장 정확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고요. 심지어 요즘 영어에서는요, 동물을 사람으로 취급하는 경우들도 꽤 많아요. 왜냐면 이제 현대에는 반려동물이라고 많이 하죠. 애완동물이라고도 잘 안 하잖아요. 요새는요. 반려동물. 그러니까 동물을 가족으로 보는 거야. 가족으로 보기 때문에 사람처럼 취급해서 실제로 애완동물, 반려동물을 이제 선행사로 잡았어요. 예를 들어 너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때는 수로 받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현대 영어에서는요. 자, 넘어가서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 앞에 뭐가 오는지 알았으니 이제는 관계대명사 뒤에 뭐가 오는지를 알아야겠죠. 자, 미리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우는 거, 오늘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제가 정말 많은 걸 설명할 겁니다. 근데 오늘 배울 거 다 까먹어도 돼요. 과감하게 말하자면 다 까먹어도 되는데 얘는 까먹으면 안 돼요. 3번은 까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3번에 미리 열표 좀 하겠습니다. 딴 거 다 까먹어도 되지만 얘는 까먹으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자, 봅시다.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관계대명사 앞쪽에는 명사, 즉 선행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선행사. 얘는 명사였죠. 다시 한번. 자, 그럼 관계대명사 뒤쪽에는 뭐가 나오느냐? 아까 우리가 관계대명사의 이 기본 특징을 봤을 때 관계대명사 뒤에는 절의 형태가 나와야겠죠. 절을 이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뒤에는 일반적으로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동사, 목적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형태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덩어리가 나오죠. 이렇게 덩어리. 이 덩어리의 이름이 뭐라고요? 절이라고. 절. 주어, 동사 있는 덩어리니까. 선생님 여기에 주어가 없는데요? 얘가 주어 역할 할 수 있죠. 아까 여기다 써놨잖아. 그렇죠? 주어 역할 할 수 있죠. 그래서 절이 완성이 되는데 이 덩어리, 즉 이 절이 하는 역할은 뭐냐? 앞에 명사 나와 있죠? 즉 이 명사를 이렇게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명사를 꾸며줘요. 질문. 명사를 꾸며주는 건 누구죠? 그렇지, 형용사야. 근데 형용사라는 거는 한 단어예요, 한 단어. 근데 지금 얘는 한 단어가 꾸며주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 품사에서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이렇게 다 사자로 끝나잖아. 이 사자로 끝나는 애들은 다 한 단어야. 알겠지? 이 사자로 끝나는 말들은 다 한 단어야, 한 단어. 근데 얘는 한 단어가 아니잖아. 지금 최소한 두세 단어는 나오죠. 그죠? 그래서 얘는 덩어리, 그러니까 형용사 덩어리가 명사를 꾸며주는데 이 덩어리의 이름이 뭐라? 절이라고 했죠, 절. 그래서 정식 명칭은 형용사 절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다. 형용사 절의 역할을 한다. 어쨌든 명사 꾸며주니까요. 자, 형용사라는 거는 명사를 꾸며주고 그래서 우리말로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뭐뭐 하는 이렇게 니은자 받침으로 끝나게 됩니다. 니은자 받침. 그렇죠? 자,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요. 3번 특징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거랑 좀 연결지어 보자면 자, 잠깐만 제가 이 관계대명사가 주어 역할을 해봐. 그러면은 뒤에는 삼형식 기준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나오겠죠. 자, 관계대명사가 목적어의 역할을 해봐. 자, 그러면 주어, 동사까지만 쓰겠죠. 목적어를 쓰지 않겠지? 여기 이미 나와 있으니까. 됐나요? 즉, 관계대명사를 제외하고 보면 위에 거는 목적어가 빠져 있고 아래 거는 주어가 빠져 있죠. 이게 무슨 문장? 불완전한 문장이었어요. 불완전한 문장. 이 덩어리가 불완전한 형태가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개념을 적용해 보자면 불완전한 문장은 뭐랑 짝이었지? 뭐랑 짝이었죠? 지난번에 배웠을 때? 명사랑 짝이었거든. 그래서 관계 대 명사랑 짝이 된 거죠. 됐어요? 지난번에 배운 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3번 내용이 사실상 고3 아니 더 나아가서 수능 이상, 대학교, 토익까지도 시험에서 계속 나오는 관계대명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가장 중요한 특징. 바로 무엇이다? 덩어리가 형용사로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줘서 뭐뭐 하는이라고 해석이 되고 관계대명사 뒤쪽에는 완전하지 않은 문장이 나온다. 주어나 목적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여기까지가 중요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쓸게요. 마지막. 자, 네 번째는 뭐냐면 관계 대명사는요. 격 그리고 선행사에 따라 형태가 달라진다. 이게 마지막 특징이에요. 여기서 하나 질문 좀 해볼까요? 여러분 격이 뭐예요? 소유가 뭐 있다? 격이 뭐야? 격 어디서 들어갔어? 그런 데서 들어갔죠. 주격, 소유격, 목적격 이런 데서 들어갔죠. 그럼 여기서 격이 무슨 뜻일까? 성격? 성격이랑은 좀 달라요. 성격 할 때 격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격이 뭐냐면요. 약간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야. 너랑 나랑 격이 다르지 할 때 그 격이랑 똑같은 뜻이에요. 그 격. 그 격이 뭐냐? 바로 위치라는 뜻이야. 위치. 그래서 위치. 위치라는 뜻인데 지금 무슨 말이냐면 격이라는 건요. 위치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지는 거.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격의 개념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질문하면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못 맞추는데 여러분 맞추는지 한번 테스트 좀 해보자. 맞출 수 있는가? 질문할게요. 맞춰보세요. 여러분 나는 영어로 뭐예요? 나가 영어로 볼까요? 나가 영어로 볼까? 미도 나와. 이거 내가 한 100명 물어보면 한 명 맞출까 말까요? 이거 물어봤어요. 나가 영어로 뭐냐? 뭔 거 같아요? 아니 뭐 이렇게 왜 이렇게 고민을 해? 마이셀프? 마이셀프도 나왔고요. 네. 나가 영어로 볼까요? 왜 이렇게 그게 정답이에요. 방금 뭐라는 게 정답? 맞죠. I, my, me, mine이 정답이에요. 네. 대부분 이 두 개로 대답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나 마이셀프는 처음 들어봤어요. 되게 신박했어. I, my, me, mine이 답이에요. 이게 나가 영어로 썼을 때, 나를 영어로 썼을 때 이겁니다. 자, 그럼 이 네 개가 다 나를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myself도 마찬가지죠.
그죠? 자, 근데 얘네가 왜 이렇게 다 형태가 달라지는 거죠?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 즉 격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지는 거지. 얘네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friend라는 단어가 주어 자리에 쓰냐, 목적어 자리에 쓰냐, 보어 자리에 쓰냐에서 형태가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즉 대부분의 명사는요 형태가 안 달라지는데 이렇게 특정한 녀석은요 격에 따라, 즉 위치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가 여러분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인칭 대명사, 네, I, my, me, mine 그거고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관계 대명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격이라는 개념은요 결국엔 이거죠. 위치에 따라 형태가 바뀐 이걸 말하는 건데 격이라는 개념은요 여러분 반드시 명사나 대명사에만 존재할 수 있어요. 명사나 대명사. 그래서 명사나 대명사. 쌤, 왜 명사나 대명사에만 격 개념이 있나요?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 동사는 반드시 동사 자리에만 써야 되고요. 형용사는 사실상 보어 자리밖에 안 되죠. 수식어 제외하고요. 됐어? 근데 명사는 어때요? 명사는 주어 자리에도 되고 보어 자리에도 되고 목적어 자리에도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명사라는 놈이 유일하게 여러 자리에 들어갈 수 있잖아. 여러 자리에.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격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들어갈 자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위치가 하나밖에 없잖아. 근데 얘는 위치가 여러 개가 있죠. 그렇죠?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그러니까 격이라는 개념은요. 명사에만 존재하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관계부사 배울 때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관계부사 배울 때 주격, 목적격 이런 거 들어갔나요? 그런 거 없어요. 왜? 관계부사는 부사예요. 말 그대로 부사. 부사에는 주격, 목적격, 소유격 같은 게 없습니다. 그런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격과 선행사에 따라 형태가 달라진다. 이게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아마 교재에도 나와 있을 텐데 관계대명사 표가 항상 있어요. 표. 즉 격과 선행사에 따라 어떻게 형태가 달라지느냐. 그래서 그 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위에는 제가 격을 기준으로 쓸 거고 아래는 선행사를 기준으로 써보겠습니다. 자, 격이라는 거는 방금 말했다시피 종류가 세 가지. 주격, 그리고 목적격, 그렇죠. 소유격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 선행사는 아까 제가 앞에다가 답을 써드렸죠. 사람이냐 아니냐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인 녀석과 사람이 아닌 녀석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할게요. 둘 다 가능합니다. 둘 다. 됐어요? 사람이든 아니든 쓸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씩 써보자면요. 일단 선행사를 기준으로 한번 써볼게요. 앞에 사람이 나왔을 때 주격일 때는 후, 목적격일 때는 후로 쓰지만 후로 쓸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자, 소유격은 후로 쓰겠죠. 자, 사람이 아닌 경우는 관계대명사 which, 목적격도 which. 자, 소유격은 두 가지가 있는데 whose로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of의 which로 쓸 수도 있습니다. 됐어요? 이렇게. 선생님 이 두 개가 그러면 똑같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엄밀히 말하면 달라요. 두 개는 좀 차이가 있는데 이 둘을 구분하는 거는 거의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와요. 자, 마지막 둘 다 상관없는 거. 그 유명한 대시죠. 네. 소유격 같은 경우는요 사실 둘 다 된다가 위에 답에 있어요. 후즈죠, 후즈. 후즈 둘 다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얘는 그냥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여기 후즈로 써놨으니까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가 관계대명사의 가장 기본 개념.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가장 기본 개념입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 관계대명사가 정말 이 영어 특히 영문법을 배우는 데 있어서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녀석이거든요. 이제 너무 파트도 되게 많고 수동태보다 더 많아요. 우리 그때 수동태 배울 때 되게 길었었잖아. 근데 걔보다 훨씬 많고요. 그리고 또 이 관계대명사라는 게 아까 말했다시피 가성비가 좋아요. 가성비가 이 역할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가성비가 좋다 보니까 쓰임새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험에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오늘 또 이렇게 메가리들이 또 그냥 그리고 또 슬슬 또 졸려하는 것 같고 또 눈빛에 힘이 없고 여친이 힘 억지로 주는 것 같고 눈에다가 지금 옷은 왜 입고 있냐? 춥냐? 뭐가 춥다고 씨. 더워갖고 지금 팔도 걷었는데 안 그래도 야 이거 옷도 얇어 이거
전 추워요. 아 진짜. 자, 그래서 일단 관계대명사 기본적인 건 다 했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식으로. 자, 2번으로. 자, 2번에서는요. 원래는 이제 제가 관계대명사를 이용해 문장 연결하기를 하는데, 그걸 하기 전에 관계대명사의 격 부분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2번. 아, 관계대명사 제목에 쓰여있으니까 격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즉 어떤 상황에 어떤 격을 써야 되느냐라는 게 중요한 건데요. 자, 한번 볼게요. 자, 격은 총 세 가지가 있죠. 주격, 목적격, 소유격. 자, 이 격을 구분해 볼 건데, 여러분 일단 우리가 앞을 보고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왜? 왜 앞을 보고는 구분할 수 없을까요? 어려운 줄. 답이 다 써있는데. 아니, 여기다 주격 쓸래, 목적격 쓸래, 소유격 쓸래를 이제 구분을 하려고 해. 구분을 하려고 하는데, 앞쪽을 보고는 구별이 안 된다고요. 왜? 다 선행사 나오니까. 그래서 다 명사가 나오잖아, 전부 다. 그렇죠? 그래서 앞을 보고는 구별이 안 됩니다. 따라서 뒤를 보고 구별해야 되는데 어렵지 않아요. 잘 보세요. 자, 주격이라는 거는 얘가 주어라는 소리죠. 그렇죠? 그래서 뒤에는 뭐가 나와? 동사가 나오겠죠. 그렇죠? 삼형식 기준으로 쓸게요. 제가 삼형식 기준. 자, 목적격은 말 그대로 얘가 목적어라는 소리니까 뒤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소유격은 어떨까? 여러분 그 소유격은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대명사는 아니에요. 소유격의 품사는요. 소유격은요 형용사예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품사가요. 왜냐면은 소유격은 명사를 꾸며주잖아. My pen, your phone 명사를 꾸며주죠. 그렇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형용사예요. 따라서 소유격 뒤에는 뭐가 나오냐? 명사가 나와요. 얘가 형용사의 역할을 하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명사도 결국에는 둘 중 하나겠죠. 셋 중 하나겠죠. 주어나 보어나 목적어나 셋 중 하나 역할을 해야겠죠. 그래서 자 그럼 만약에 얘가 주어 역할이다. 만약에 얘가 주어라고 쳐봐. 그럼 뒤에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렇죠? 만약에 얘가 보어나 목적어 역할이라면 뒤에 뭐 이렇게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명사가 어떤 역할이냐에 따라 이렇게 뒷구조가 좀 달라진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에 이거 이제 고1까지도 잘 나오는 건데요. 여기에서 주격은 사실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면 얘는 너무 쉽잖아. 뒤에 바로 동사 나오니까. 그렇죠? 수준이 또 멍 때린다. 멍 때리지 마. 여기 봐. 여기를 보지 말고 여기를 눈이 보고 있어? 왜 이쪽을 봐? 자세가. 여기를 봐. 자, 주격 관계 대명사는 뒤에 동사가 나오니까 이거는 쉽거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얘네야 얘네. 자, 예를 들어서 소유격 뒤에 나온 명사가 주어라고 쳐봐. 보통 얘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 주어로 쓰이는 거. 그럼 잘 봐. 여기 주어 동사 나왔지. 네, 여기도 주어 동사 나왔죠. 그렇죠? 그럼 이거 어떻게 구별해야 될까? 둘 다 주어 동사 나왔지. 그렇죠? 자, 그래서 구별하는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는 방법이. 이 두 가지를 다 활용하면 되는데요. 자, 일단은 좀 정석적인 방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보통 책에 나와 있는 방법입니다. 어떤 거냐면, 자, 관계대명사는 뒤에 다 이렇게 뭐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형태가 나오죠. 불완전한 형태. 여기 얘네들입니다. 불완전. 근데 소유격만 유일하게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 나와요. 됐어요? 선생님 왜 얘는 완전한 문장 나와요? 왜 그러냐고요? 얘네들은 각각 주어, 목적어를 땜빵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소유격 자체가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를 땜빵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뒤에 빠짐없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더 쉽고 빠르고 정확한 거 알려드릴게요. 더 쉬워요. 이것보다. 어쨌든 뒤에가 완전이냐 불완전이냐를 보려면 구문 분석을 해야 되잖아. 그렇지? 근데 지금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요. 구문 분석을 최소화하고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 소유격은 우리말로 해석을 어떻게 하죠? 뭐뭐의지 뭐뭐의. 잘 봐봐. 앞에 있는 명사 있죠? 뒤에 명사 나오죠? 이 둘을 연결할 거야. 이 명사 두 개를 어떻게? 의라는 말로 연결할 거야. 의. 그래서
명사의 명사 이렇게 말을 연결해봐. 명사의 명사 이렇게 말을 연결해서 말이 자연스러워. 그러면 소유격이에요. 됐어? 명사의 명사 했는데 말이 이상해. 그럼 목적격이에요. 됐어? 이렇게 구별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 여기 좀 지우고.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Iron Man 이 하나 딱 풀어주고 Father met yesterday 이렇게 썼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 칸에 이제 어떤 관계대명사를 써야 되느냐 만약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요 푸는 방법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뒷문장을 구문분석을 해봐. My father met yesterday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은 우리 아빠가 어제 만났다. 그럼 만났다에 대한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죠.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 또는 whom을 쓴다. 뭐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다는 거야. 자 그런데 이거 말고 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man이라는 녀석과 my father라고 나온 거 있죠. 이 둘을 의라는 말로 연결해 보라고. 그래서 그럼 의로 연결해 볼게. 한 남자의 나의 아빠래요. 말 돼요? 남자의 나의 아빠. 돼? 말 안 되죠? 말 안 되니까 뭐야? 목적격이고. 그래서 이렇게도 풀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뒷부분을 좀 다르게 써보자면 만약에 좀 쉽게 Father is a doctor 이렇게 썼어. 이번에. 자, 이 경우는 어떠냐? 남자의 아버지 하면 말 돼 안 돼? 말 되죠. 남자의 아버지 말 안 돼요? 말 되잖아. 남자의 아빠.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수수가 돼요. 됐어요? 그리고 검토를 한번 해볼까요? 뒷문장이 완전하게 나왔는가? 주어, 동사, 보어. 완전한 문장도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유격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방법은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를 다 활용해 보시면 돼요. 방금 전에 제가 한 것처럼요. 명사와 명사를 의로 먼저 연결해봐. 그래서 말이 자연스럽다. 자연스러우면 이제 검토를 해보면 되는 거야. 뒷문장이 완전한. 됐어요?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격구분입니다. 격구분. 자, 다시 돌아가서 주격은 어떻다? 뒤에 동사 바로 나오니까 되게 쉽다. 목적격과 소유격을 구분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어떻게 해라? 뭐뭐의 뭐로 해석을 해보고 검토 삼아서 뒷문장을 구문 분석하면 된다. 됐습니까? 여기까지입니다. 아우 왜 이렇게 또 힘들이 없어? 지인이 뭐가지 꺾여 있고 이거야 이거 자세가 잠젤라고 잠은 내가 깨게 해줄게. 잠 깨게 하다가 영원히 잠들 수도 있거든. 팔짱 안 풀어 이씨. 누가 수업 듣는데 지금 누가 중국에서 수업을 누가 이러고 들어 이씨요? 어디 수업 어떻게 하나 보자 이거야 이씨. 방식이 이씨. 자. 여러분이랑 이제 한 달을 넘게 수업했는데 나 아직도 여러분 적응이 안 돼요. 너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기복이 너무 심해. 너네가 기복이 너무 심해. 어떤 날은 들어올 때부터 겁나 시끄러워. 막 무슨 참새가 찍찍찍거리는 것 같아. 이러고 있고 근데 줌 수업할 때는 또 뭐 이제 둘이 또 이제 집에 가서 막 이러고 앉아 있고 근데 또 어떤 날은 와갖고 내가 봤을 때 이거 중간 라인이 문제인 것 같아요. 여기 두 번째 줄 요 라인들 이 뭐야 이 박씨들이랑 저기 김씨랑 여기 요 라인이 뭐 이게 흐름이 안 좋나 요 자리가 일단은 잠깐 스탑하고 그러면 지금 이제 제가 설명한 부분이 책 기준으로 어디까지 했는지 그거를 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내가 책을 안 띄워놨었구나. 자, 지금 설명드린 거는 이제 거의 뭐 가장 기본적인 거였고 이제 지금 남아 있는 게 뭐 관계대명사 what이나 that이나 what은 좀 이따 할 거예요. that에 대한 것도 뭐 계속적인 법도 그렇고 네 이거는 그러면 3번을 이걸로 쓸게요.
세 번째는 아까 전에 설명하려고 했었던 이제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두 문장 연결하기.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장 연결. 자, 이걸 보도록 할게요. 이 문장 연결하는 방법은요, 제가 두 가지 버전을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둘 중에 여러분이 더 편한 방법으로, 더 기억하기 쉬운 방법으로 여러분께서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일단은 정말 쉬운 예문으로 한번 써볼게요.